소금과 고혈압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결론은 소금은 혈압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소금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소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있던 콜레스테롤이 지방을 많이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서 이건 심장 질환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쭉 일어났던 일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뿐만 아니고 타임지에서까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콜레스테롤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뇌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세포의 구성 성분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신경막의 90%가 콜레스테롤이고 성호르몬의 주 원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뇌의 문제, 세포의 문제, 신경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지방을 조심하라 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섭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5%, 음식에서 15%를 조달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많으면 간에서 덜 만들고 적으면 간에서 더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을 간이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뭐냐? 보통의 경우에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염증을 줄여야지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지금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음식으로 조달하는 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 새우를 안 먹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섭취된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다 응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출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간과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양에 대해서 14년 타임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 질환의 발생과 원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타임지에서 처음에는 50년 전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캐치프레이즈 똑같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나왔고 의과학은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는 매일 나오고 업데이트 되는데 최신 의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병원들이 계속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 햇빛과 피부암의 문제도 피부암이 주로 생기는 인종이 있습니다. 백인종입니다. 황인종과 흑인종, 인종에 따라서 피부암 발생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햇빛을 많이 쬐이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대. 그러면은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 있는 흑인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자외선을 덜 받기 위해서 저절로 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황색인종은 중간 정도 되고 백인들은 햇빛이 약한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햇빛을 더 받고 자외선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색깔이 흰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받게 되고, 그래서 피부암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피부로 침투가 잘 되는 흰색 인종들이 피부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우리도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건 없습니다. 미네랄의 문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중에 연료 영양소가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것을 연료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의 4%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채소와 해조류에 너무도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섭취하면 되는데, 물에서 미네랄을 찾아야 되고 소금에서 미네랄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고급 물, 고급 소금으로 해서 비싸게 팔리고, 이게 다 어떤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과 유기 미네랄이 있는데, 인체가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유기 미네랄입니다. 소금과 물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입니다. 이 무기 미네랄을 식물이 유기화해서 있을 때 그 식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유기 미네랄이고, 인체가 소화할 수 있고 흡수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유기 미네랄입니다. 미네랄도 소금과 물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혼동들 해서 좋은 물, 좋은 소금으로 알고 쓰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상식하고 많이 벌어지는 얘기고, 과일은 건강에 매우 이롭다. 아니다. 과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팽팽한 주장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최상의 건강식품이라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옛날 과일은 정말 좋은데 오늘날 과일은 자연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가공식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뭔가가 달아야지 더 잘 팔리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자꾸 당도를 높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과일의 당도는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과당이 체내에 최종 당화를 만드는 산물이 있는데 AGE라고, 이 당화를 일으키는 속도가 포도당보다 과당이 10배가 높습니다. 설탕하고 과당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십 년간 인위적으로 자꾸 당을 높이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자꾸 워닝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채소는 많이, 과일은 조금, 과일을 많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과일을 조금. 그것은 원래 과일은 괜찮은데 요즘 과일은 거의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과 비슷해서 이 과당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그래서 과일보다는 채소가 훨씬 더 권장됩니다. 과일은 득과 실이 같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중에서는 채소가 훨씬 더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